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고3 응용어법 문제 한 문제와 그 다음에 고1 응용어법 한 문제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자, 먼저 등급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3은 수능 특강 지문인데 뭐 대단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어서 평이하게 3등급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1 응용어법 문제는 이제 내용은 어려운데 저 어법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1 마찬가지로 3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시죠. 자, there is a widespread belief가 있다고 합니다. 널리 퍼진 어떤 믿음이 신념이죠. 이도현 선생님, 네. 저렇게 초반에 어떤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통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여주면 네. 보통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통념을 깨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앞에 이렇게 통념을 한번 알려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통념을 깨기 위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지인인 어떤 그 작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creativity. 이 창의성이라는 게 최고로 잘 발휘가 되는데 뭘 통해서 발휘가 되냐면 inner peace, 그 다음에 stillness, 그리고 calmness. 다 뭔가 이제 내부의 평화라든가 뭐 고요함, 침착함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내 동료들 중에 한 명이 확신을 했는데요. 그녀 자신의 creative writing, 작가니까요. 창의적인 글쓰기가 최고의 상태가 된다. 언제? 그녀가 had no distractions. 어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뭐 창의적인 어떤 글쓰기가 최고로 잘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차 홀짝 거리면서. 자, 하지만 그렇게 나른하게 뭐 느슨하게 글을 쓰는 나날들이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녀가 생산해낸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할 글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직후에 그녀의 first baby가 was born,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스케줄이 뭐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엄청나죠. 아기가 태어나가서 went, 가버렸는데요. 즉 변했는데 from A to B, 즉 이 A의 상황에서 B의 상황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변한 겁니다. 아기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느슨하게 뭐 어떤 뭐 체계적이지도 않았던 어떤 날들을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조직화되고 1분 단위의 어떤 시간 단위로 막 쪼개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극도의 어떤 분주한 활동이 끼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쁜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된 그 결과는 무엇일까? 자, 그녀는 prolifically productive하게 됐다. 뭐 이런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다산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작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산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요. 그녀는 wired 되었다. 여기서는 이 wired 되었다가 원래 wire가 묶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내가 이렇게 막 매였다. 이런 아기를 키우는 상황에 내가 완전히 이렇게 엮여버렸다. 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설명했던 그 방식이 뭐였냐, 즉 말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I have 90 minutes when Sam is napping. 뭐 아들 이름이 샘인가 봅니다. 샘이 낮잠을 잘 때 내가 90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컴퓨터로 뛰어 들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글을 쓴다. 이제 내가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증명된 건 뭐냐면 my colleague, 이 동료가 is onto something, 뭔가 큰 것을 깨달았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어떤 것이? 여기가 키포인트인데요. to be aroused. 자, arouse는 원래 자극하다, 아니면 뭐 각성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의해서 뭔가 각성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attempting to think creatively,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시도를 할 때. 그래서 내용은 이제 뭔가 각선된 상황이 좀 더 창의적인 것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김한빈 선생님, 네. convince가 어떤 뜻인가요? 납득시키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convince는 타동사로 원래 목적어를 설득하다 혹은 납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컬리그가 납득을 했는지 납득을 당했는지 그 표현이 정확한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쓰는 동사인 convince를 convinced로 써야 맞는지 아니면 이 수동태로 써야 맞는지를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게 회화적 표현이고,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거는 이제 정문으로 맞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1 응용어법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credit arrangement는 이제 신용거래라는 뜻입니다. 이 신용거래가 이런저런 신용거래가 존재해 왔죠. 모든 known human cultures, 모든 알려진 인간 문화에서 다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전 시대, previous era의 문제는 뭐였냐면, not that 이하의 내용이 아니라 it was that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신용거래라는 게 이제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아무도 그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거나, 즉 그 신용거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거의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tend much credit.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신용을 확장시킨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상을 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죠. 누구한테 외상으로 뭘 주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상을 주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Future would be better. 미래에 더 나아질 거다. Than the present. 현재보다. 그래서 신용거래를 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일반적으로 믿기에는 뭐였냐면 지나간 시간이 had been better. 더 나았었다. than their own times, 그들 자신의 시기, 즉 현재보다 더 낫고, 그리고 that the future, 미래가 would have been worse, 더 나쁠 거다, 안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특히 이 풋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용어로서 이제 말을 해보자면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요. The total amount of wealth was limited. 자, 부의 전체 양, 총량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나쁜 생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뭐 하는 걸? To assume that, 가정하는 걸 나쁜 생각으로 여긴 거죠. They would be producing more wealth. 그들이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10 years down the line. 어떤 시점에서 쭉 이어져서 10년이 지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내겠지 라고 가정하는 걸 좀 나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가 더 많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looked like a zero-sum game,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제로섬 게임은 아시다시피 게임에 참가한 두 사람이 만약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도 총량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물론 그래서 the profits of the one particular bakery might arise, but only at the expense of the bakery next door. 여기는 영어를 읽어드렸는데요. at the expense of가 중요한 수거입니다. 최진원 팀장님, at the expense of가 무슨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특정 빵집이 수익이 말하자면 늘어나려면 다른 옆에 있는 빵집을 희생해서만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영국의 국왕이 스스로를 배부르려면 오로지 프랑스 왕을 약탈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너는 cut the pie, 파이를 자를 수는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그게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밑에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왜 도대체 이제 신용거래라는 게 과거에 그렇게 잘 활용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3번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지금 과거 시점에서 믿지 않았고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해서 예상할 때도 여기 시제를 맞춰서 이제 조동사 과거형을 써줘야 되죠. 그런데 여긴 지금 the future would have bee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조동사의 시제 표현이 과연 would have been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C를 맞춰서 would be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에 있는 것들은 자, 내용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건데 총량은 제한이 되어져 있고 제로섬 게임이라면 수익은 어쨌거나 발생은 하겠죠. 여기 있는 arise라는 단어는 발생하다입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익이 올라가야겠죠. 다른 데를 떨어뜨리면서요. 자, 그래서 어떤 한 특정 빵집의 수익이 arise가 아니라 그냥 rise, 즉 저기 동사의 이제 혼동어휘로서 많이 나오는 건데 arise가 맞느냐 아니면 그냥 rise가 맞느냐 요거 두 개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주신 의견 참고해서 3분 잡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내용은 지적해 주신 대로 자, one of my colleagues 그래서 주어가 one이고요. 한 명이 그냥 convinc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누군가가 확신을 주거나 어떤 상황이 확신을 줘서 확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신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수동태로 was convinc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표현이 뭐 약간 이제 뭐 회화적 표현인데 내가 컴퓨터로 뛰어들어서 즉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이런 표현이죠. 미친 듯이 이제 뭐 글을 썼다, 작가니까 어떤 걸 썼다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제 write 다음에는 지금 어떤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게 또 특정 어떤 대상을 쓴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그냥 write를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like crazy는 crazy가 형용사지만 저거를 이제 회화적 표현이나 뭐 like being crazy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쓸 필요 없고 많이 쓰는 이제 구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like crazy가 그냥 부사로서 미친 듯이 지금 이제 90분 동안 아기 잘 동안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그냥 보고 요거는 정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가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이 시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더 시제가 과거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저 would have pp는 과거로 내려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would have been worse 이 표현을 단순하게 would b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상 저 arise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happen, occur하고 유사하게 쓰는 발생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인 the profits가 현재 올라가야 됩니다. arise가 아니라 상승하다, ri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생들이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라면은
여기 이제 arise 같은 경우라든가 at the expense of나 이런 거 질문 드렸던 것들 정리를 좀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제 가목적어를 쓰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뒤에 있는 to assume이 진짜 목적어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목적격 보호라는 거, 그런 것도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난이도하고 빈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는 사실상 이 컨빈스라는 단어가 워낙에 많이 문제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5분의 2.5, 하지만 빈도수는 굉장히 높게 출제되는 거로 봐서 5분의 4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저게 이제 실제로 뭐 회화적인 문제인데다가 저 글을 이제 뭐 한번 읽어봤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로 잡는데, 빈도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 회화적 표현을 가지고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2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 문제로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난이도는 3 정도, 그리고 빈도도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저 arise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 그리고 빈도수는 한 4 정도로 잡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